여기 이제 여러분들 3단원이 어려워해서 3단원에 있는 문제를 풀어줄게요. 제가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그 자료에서 프린트가 되는데, 이런 프린트가 되는데, 그 문제가 여러 개 되어 있는 거. 제가 녹화한 강의본 말고, 일반적으로 다른 문제집이나 그런 거랑 매우 비슷한 문제로 준비했어요. 다 풀어드리지 않고요. 중요한 거로 풀어드릴 거예요. 1번 문제는 1페이지,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 1번 문제는, 어떤 개념이냐면, 과학적인 일을 알아보자 라는 뜻이에요. 과학적인 일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 과학적인 일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과학적인 일은 반드시 힘이 존재해야 되고요. 이동거리도 0보다 커야 되고요. 이것도 이동거리가 0보다 커야 되고요. 두 개를 곱해서 2를 만들기 때문에 두 개의 힘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웬만큼 다 2를 구할 수 있어요. 숫자로 구할 수 있어요. 만약에 방향이 다르다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비스듬한 경우와 수직인 경우가 있거든요. 비스듬한 경우는 1은 맞지만 1의 양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범위 안에서 못 구하고요. 수직인 경우에는 1이 아니고 1의 양이 0이에요. 그럼 이제 1번 볼게요. 기억. 바닥에 떨어진 탁구공을 들어올렸다. 바닥에 탁구공이 있고 얘를 들어올렸으니까 아무리 가벼워도 힘이 존재하니까 1 맞고요. 질량이 10kg인 가방을 맨 채 수평면을 10m 걸어갔다. 그림을 여러분들이 3단원에서 꼭 알아둬야 될 것은 이미지화, 그림화 하는 거예요. 가방을 메고니까 힘은 윗방향으로 들죠. 어깨가 윗방향으로 들고요. 수평면으로 이동했다. 이 경우가 되죠. 그래서 1이 아니고요. 수평면에 무게 100N인 카트를 밀면서 10m 갔다. 여기도 수평면에 무게 100N을 작용하면 바닥은 위로 이렇게 받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카트에 이렇게 힘을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10m 갔다. 잠깐 요건 제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리을 볼게요. 장도를 모서뼈가 1분 동안 있는 거 당겼지만 못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까 리을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동거리가 0이지요. 카트 문제 디귿은 제가 잠깐 이제 확신이 없었는데, 잘 보면 무게가 100N인 카트를 밀면서, 보면 100N의 힘으로 밀진 않았지만 다른 힘으로, 마찰력에 대한 다른 힘으로 밀었기 때문에 힘이 존재하는 거예요. 100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10m 이동했다 해서 힘도 존재하고 이동거리도 존재해서 이건 1이에요. 그래서 1을 한 경우를 다 골라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억 골라야 되고요. 디귿 골라야 되겠죠. 기억과 디귿. 그 다음에 2번 문제. 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2번 문제의 그림을 제가 여기다 잠깐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어떤 게 있냐. 2번 문제는 무게가 20N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 이렇게 10N 밀었대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했대요. 이동을 했어요. 1의 양을 구하는 거니까 이동 거리가 적혀 있고 이게 1m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 1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데, 여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기 위해서 딱 봤을 때 1m는 확실하게 쓸 수 있겠는데 힘이 두 개 있네요. 그럴 때는 아까 전에 적었던 거 힘하고 이동거리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동거리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10N을 선택할 거예요. 이 경우에 20N을 왜 안 하냐? 이동거리와 20N의 방향은 수직이에요. 20N은 무게예요. 얘를 만약 들었다 해도 윗방향이니까 역시 수직이에요. 곱할 수 없어요. 곱해봤자 0이에요. 그래서 답은 10줄이 돼요. 3번 문제.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무게가 20N인 물체에 힘을 주어 물체를 등속으로 2m 이동시키는 동안에 힘과 이동거리의 관계가 다음과 같았다. 잘 봤더니 힘이 10N로 쭉 작용이 되고 이동거리가 2m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면적이 1이에요. 힘하고 이동거리 곱 면적이 1이니까 이 사각형의 그래프의 사각형 그것을 딱 해보면 당연히 2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찰력. 등속 운동이 힌트예요. 등속 운동은 마찰에 대해서 1만 해주는 경우예요. 그래서 마찰력과 힘이 양이 같은 거라서 마찰력은 10N이에요. 다음에 4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바닥에 놓여있던 무게 10N의 물체를 등속으로 1m 들어올렸다. 역시 등속이 힌트예요. 등속은 무게만큼 들어올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게가 10N이고 10N의 힘으로 들어올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0N 곱하기 1m 10줄이 되겠죠. 5번 문제. 그림과 같이 여러 학생들이 수평면에서 짐이 실린 술에 힘을 주어 10m 이동시켰을 때 결과가 다음과 같았다. 민수라는 학생은 10N의 힘으로 10m 이동해서 10초 걸렸고요. 영재는 20N의 힘으로 10m 이동시켜서 10초가 걸렸고요. 현석이는 30N의 힘으로 10m 이동시켰는데 20초가 걸렸대요. 이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먼저 세 사람이 한 일은 일에 양이했다. 영재가 한 일은 얼마다. 민수가 한 일의 일률이 가장 크다. 현석이가 한 일의 일률은 15W이다. 세 사람의 수레만큼의 힘을 가했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표를 잠깐 설명해 볼게요. 이 경우에 먼저 10N을 작용하는 것과 10m를 이동했고 10초가 걸렸다고 되어 있고요. 20N의 힘으로 10m 이동하는데 10초가 걸렸고요. 그 다음에 30N의 힘으로 10m 이동하는데 20초가 걸렸네요. 그러면 이거 전부 다 곱해서 2를 구할 거예요. 이거는 100줄이 되겠죠. 이건 200줄이 될 거고요. 이거는 300줄이 되겠네요. 그러면 전부 다 이걸로 나눠서 인류를 구할 수가 있죠. 인류를 구하면 이거는 10W가 되겠고요. 이거는 20W가 되겠고요. 이 경우는 15W가 되겠죠. 먼저 옳은 것을 골라라. 근데 세 사람이 한 일이 모두 다 달라요. 다르고요. 영재가 한 일의 양은, 영재가 두 번째 학생이니까 200줄이죠. 그럼 20줄이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민수가 한 일의 일률이 가장 크다. 일률은 두 번째 학생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석이가 한 일, 세 번째 학생의 일률은 15W이다. 맞는 설명이네요. 세 사람은 술의 무게만큼 힘을 가했다가 아니라 술에 세 사람은 그냥 마음대로 힘을 가했어요. 다 움직였어요. 마찰력이 10N보다 작다는 것을 뜻할 뿐이에요. 6번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무게가 20N의 물체를 0.5m per sec로 들어올렸는데 2초 했다. 이때 2를 구하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그때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요. 잘 보시면 어떤 물체를 들어 올리는데 0.5m per sec로 들어 올렸고 얘의 무게가 20N이라고 되어 있고 시간은 2초간이래요. 그러면 먼저 2를 구해야 되니까 1은 힘 곱하기 다시 이동거리가 되겠고요. 이동거리는 잘 모르겠지만 힘은 20N으로 명백하게 나와있죠. 그럼 이제 이동거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속력이 이동거리 힌트가 되죠. 1초에 0.5m 이동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2초면 1m 이동하겠네요. 그래서 20줄이 답이 돼요. 그러면 일률은 얼마인가 돼 있어요. 일률은 2를 시간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1의 양은 20줄 나왔고 시간은 2초라고 돼 있죠. 그래서 10W로 구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저울을 이렇게 딱 놨다. 그래서 줄을 5cm 들어 올리고 싶다. 이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을 잘 봤더니요. 중심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추를 넣고요. 요 거리의 반만큼 되는 데가 A, 같은 거리만큼이 B, 그 다음이 C, 그 다음이 D가 되겠네요. 그래서 힌트는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다가 되겠고 나머지는 다 같은 등분이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럼 나머지는 다 옳다는 뜻이겠죠. A를 잡아당기면 힘이 많이 들어요. 이동거리가 짧아서. 그래서 힘이 가장 많이 든다가 되겠죠. 틀렸고요. 힘이 가장 크게 든다. 맞네요. 그 다음에 D를 잡아당기면 힘이 가장 조금 든다. 맞네요. 그 다음에 A를 잡아당길 때 이동거리가 짧다. 맞고요. 그 다음에 D를 잡아당길 때 이동거리가 가장 길다. 맞고요.
A를 잡아당기나 B를 잡아당기나 C나 D나 모두가 일의 같죠. 도구니까요. 그래서 5번이 답이죠. 8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지뢰를 40cm 눌러서 50N인 물체를 들어 올렸습니다. 지뢰를 40cm 눌렀다고 되어 있네요. 지뢰에 가한 힘의 크기와 다음에 일의 양을 구하라.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는 제가 표로 해주는 게 편해요. 그래서 지뢰의 즉 물체 쪽의 정보와 다음에 사람 쪽의 정보를 적어볼 거예요. 물체 쪽의 정보는 이건 50N인 거 되겠고 얼마인지 아직 모르고요. 그 다음에 이쪽 팔 길이 지뢰의 팔 길이라는 팔 길이를 보면 여기는 30cm이고요. 여기는 60cm니까 B는 1대2가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에서 이거 40cm 이동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새로 계산이 된 거 요거는 여기 정보가 1대2가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20cm를 쓸 수가 있겠지요. 그럼 이제 20cm 썼기 때문에 얘랑 얘를 곱하면 답이 되겠죠. 1이라는 답이 될 거예요. 그러면 20으로 곱하는 게 아니라 0.2로 곱해야 되죠. 미터로 계산하니까. 그래서 답은 0.2와 그러니까 이거 10줄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10줄을 쓸 거예요. 제가 구하고서 바로 쓰는 것은 1의 원리를 적용해서 쓴 거고요. 10줄이 나왔으면 0.4 곱하기 0.4m 곱하기 어떤 숫자가 10줄인가 생각해 봤더니 25N이 10줄이 되겠네요. 또 하나 25라고 쓸 수 있는 다른 하나의 이유는 계산해서 25 쓸 수도 있지만 힘의 비는 팔 길이 혹은 이동거리 비가 1대2 나왔으면 2대1로 거꾸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반 잘라서 25라고 써도 답이 될 겁니다. 맞는 거 고르시면 되고요. 2번 지뢰 원리를 이용한 도구가 아닌 것은 가위 지뢰 맞고요. 다음에 젓가락 지뢰 맞고요. 장돌이 지뢰 맞고요. 다음에 낚싯대 지뢰 맞아요. 그러면 지퍼는 지뢰가 아니에요. 지퍼는 빗면이에요. 빗면.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지퍼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는 흔하지 않은 지뢰 문제인데요. 여기서 10번 문제에선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물체가 여기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여기에 힘을 준대요. 알아둘 점이 여기가 30cm 여기가 60cm면 아까 전에 그렸을 때 제가 팔 길이라고 썼거든요. 이 팔 길이는 뜻이 어떻게 되냐면 받침점에서 물체까지예요. 그러니까 30cm네요. 그 다음에 받침점에서 사람이 하는 데까지예요. 90cm죠. 두 개 더 해야 되니까. 그래서 B는 1대 3이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 적혀 있는 숫자 무게 이건 지뢰 쪽이죠. 지뢰 다른 말로 물체 쪽이고요. 여기는 사람 쪽인데 여기가 30N 적혀 있으면 이거는 반대죠. 아까 전에 숫자를 제가 반대로 쓰니까 3대 1이 적용이 돼야 되니까 10N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동거리가 적혀 있는데 이동거리는 이거랑 B가 똑같아야 돼요. 이동거리는 얘의 B와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물체를 20cm 들어 올렸다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60cm 들어 올린 거네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힘의 이득 있지요. 힘을 작게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15N의 힘이 있는 게 아니라 10N이 되겠죠. 이게 틀렸고요. 1의 이득 없지요. 1의 양은 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한 일의 양은 얘랑 얘를 곱해야 되죠. 얘와 0.1을 곱하니까 6 맞고요. 직접 해도 6줄이 되겠다. 맞습니다. 15번 문제는 움직이는 돌대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이유도 시험에 나올까 말까 고민해서죠. 계산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여기 그림은 좀 중요한 그림이 되겠는데 저는 똑같이는 안 했어도 비슷한 그림인데 잘 보시면 여기 100N이 매달려 있는데 움직이는 돌레가 두 개가 나눠서 매달렸네요. 그 소리는 이 움직이는 돌레에 50N을 분담하고
이 움직이는 도르래가 50N을 분담한다는 뜻이 되겠고, 이 움직이는 도르래에 매달리는 실이 두 개씩 더 있을 텐데, 얘는 25N을 분담하고, 얘도 25N 분담하고, 25N, 25N 분담하고, 이쪽에 사람의 손으로 당기죠. 고정 도르래로 쑥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고정은 제외하고요. 그러면 25N으로 사람이 당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답이 25N이 될 거예요. 움직이는 도르래 하나가 힘이 반이 든다라는 그런 공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움직이는 도르래 하나가 힘이 반이 아니라 물체가 몇 개로 나눠지는지를 나눠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1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르래를 사용해서 무게가 100N의 물체를 천천히 1m 들어올렸대요. 그러면 고정 도르래니까요, 1m 들어올린 거 100줄의 1이 될 거예요. 힘의 이득 없어요. 그 다음에 100N의 힘 드는 거 맞고요. 100줄의 1이라는 게 맞습니다. 고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페이지 볼게요. 14번 계속 넘어가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경사면의 기울기를 달리하면서 동일한 수레를 같은 높이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이때 일의 함량이 가장 좋은 거. 중요한 건, 이거 그림을 잠깐 제가 표현해보면, 이렇게 가는 경우, 문제가 뭐냐? 이거 평행하다고 봐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수레가 있는데 이 수레를 전부 다 같은 높이만큼 들어 올렸대요. 근데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경우,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경우,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경우, 경사는 다 달라요. 그러면, 일의 양이 어떨까요? 이 경우는 일의 양은 모두 다 같죠. 빗면이니까. 근데 힘의 양은 어떨까요? 경사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많이 길수록 힘이 작고, 경사가 급할수록 힘이 커지게 되겠죠. 14번 문제, 여러분들 많이 질문하는 문제인데요. 14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길이가 5m래요. 여기는 2m고요. 물체가 100N짜리, 여기 무게에 분명하게, 무게로 적혀있고 100N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러면 이때 100N짜리가 100줄에 1을 했다로 말이 됐어요. 100줄에 1을 했다. 100줄에 1을 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100N이고 1m 이동했겠네요. 100줄이니까. 여기 딱 해석을 했는데 여기는 2m가 돼 있거든요. 그 소리는 이 물체를 여기다 놓고 1m만큼 올렸네요. 1m 올렸죠? 그러면 이렇게 올렸다는 뜻은 여기까지 안 올랐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빗면에선 여기까지 올라갔겠네요. 그러면 이 거리가 얼마일까요? 삼각형의 닮은 비에 따라서 2.5m가 되겠죠. 반이니까요. 그래서 답이 2.5m예요. 그런데 하나 다르게도 풀 수가 있는데 일의 원리도 풀어볼게요. 일의 원리가 무슨 뜻이냐? 여기 만약에 100N짜리를 여기 끝까지 올리면 100N짜리를 끝까지 올린다고 하면 여기는 100N 곱하기 2m에서 200줄이 될 거예요. 여기 똑같이 끝까지 올린 거니까 얼마의 힘이 드는지 모르지만 5m 이동해서 200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숫자가 4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럼 이제 얘를 이렇게 40N으로 옮길 거예요. 문제는 100줄에 1을 했다라고. 우리 문제는 제가 지금 이거 쓴 건 여기까지 올린 거죠. 근데 우리 문제는 1m 높이까지만 올렸대요. 1m 높이까지만. 그래서 1m 높이까지만 올려서 100줄에 1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일까요? 여기 역시 2.5가 나오겠죠.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다음에 15번 문제 볼게요. 15번 문제는 도구 중에서 일의 이득과 관계가 있는 도구를 모두 다 골라라. 일의 이득? 세상에 일의 이득이 있는 도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간단하게 없습니다. 일의 이득이 있는 도구는 세상에 없습니다. 중간에 엔진을 더 달지 않는 이상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인류가 에너지 2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거를 할 건데요. 볼게요.
그림과 같이 10N의 힘을 원의 중심으로 가해서 무게가 20N의 물체를 원운동시키고 있대요. 이 물체가 1m 이동하는 동안에 하는 일은 얼마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 그림 이 문제 무척 좋은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잘 보시면 그림에 답이 나와 있어요. 여기 10N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20N의 무게라고 되어 있고요. 얘가 원운동을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원운동할 때 작용하는 힘은 구심력이에요. 무게는 무시하고요. 구심력이 작용해요. 그럼 구심력이 작용하고 이동하는 거리는 전부 다 구심력과 직각이죠. 일의 Y입니다. 일의 Y입니다.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20N의 힘을 가해서 물체를 2m 이동시키는 동안에 10N의 마찰력을 받았다. 이 문제도 아까 문제와 비슷하죠. 근데 좀 달라요. 이번 문제는 물체의 무게를 안 가르쳐줬어요. 이 경우 20N 적혀 있는데 20N으로 밀었다. 그림이 20N이다. 그런데 마찰력을 받았어요. 10N의 마찰력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가 2m입니다. 여기서 또 고민이 생기죠.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힘하고 이동거리 곱해야 되는데 이동거리는 딱 하나밖에 없네요. 2m. 이번에는 20을 곱할까요? 10을 곱할까요? 마찰력 반대 방향이라서 이거 곱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학생들은 공부 좀 했으면 마찰력 이 방향이니까 이거 물체 이렇게 이동하니까 이동 방향도 10N입니다. 마찰력에 대한 일이요. 그럴 때 이거의 답은 20N을 고를 거예요. 이유를 말해줄게요. 문제는 한 일을 물어봤어요. 한 일. 사람이 밀어서 민 힘이 20N이에요. 그래서 주어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10N 곱하기 2m를 답으로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때는 마찰력에 대한 일을 물어볼 경우는 이것을 답으로 선택해야 되고요. 이번 문제는 마찰력에 대한 일을 물어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일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 더 추가로 설명을 하면 일의 양은 200주를 했는데 마찰력에 대해서 일의 양은 40주를 했는데 마찰력에 대해서 20줄의 일을 해버리고 나머지 20줄은 40이었는데 20을 해버리고 나머지 20줄은 운동에너지로 쌓였을 거예요. 그런 뜻이 돼요.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종합하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3번 볼게요. 지면에 놓인 물체를 그린 가와 같이 해서 열심히 잡아당겼다. 그런 다음에 딱 놨으니까 이게 떨어졌다. 옳지 않은 것을 몰라라. 잘 봤더니 가에서 사람은 물체의 무게만큼 힘을 작용했을 거다. 그 정도로 되니까 맞습니다. 나에서 중력은 물체의 무게만큼의 힘으로 작용한다. 중력이 물체의 무게만큼이니까 맞습니다. 가에서 물체가 무거울수록 사람의 일이 많아진다. 역시 맞겠죠. 무거우면 더 센 힘으로 당겨야 되겠죠. 나에서 낙하거리가 클수록 중력이 한 일이 크다. 맞습니다. 가에서 사람이 한 일과 나에서 중력이 한 일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일이 중력이 하는 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올린 일이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4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물체에 작용한 힘과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다. 역시 곱하기 면적으로 일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그리고 친절하게도 힘이 변하지 않는 사각형이죠. 그냥 곱하면 되겠습니다. 40줄입니다. 5번 문제. 아까 전 것과 비슷한 문제인데요. 그림과 같이 20N의 힘을 가해서 빗면을 따라 2m/s의 일정한 속력으로 2초 동안에 물체를 이동시켰습니다. 이때 한 인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도 구하고 시간도 구해야 되겠죠. 우리의 목표는 인류를 구하는 거니까 일을 구하고 시간도 구해야 되는데 문제에 친절하게 2초 동안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2초 대입해 놓고요. 1을 구할 겁니다. 1에는 20N의 힘이 작용한다. 작용 힘이 나와 있고요. 다음에 속력이 나와 있어요. 2m/s 뜻이 1초에 2m 이동이죠.
근데 우리는 2초 동안에 이동한 거 아니까 4m 이동한 사실 알죠? 그래서 이동거리가 4m가 되죠? 2개 곱하면 80줄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80줄을 여기다 쓸 거예요. 80줄 쓰면 답은 40W 와트가 됩니다. 이 문제는 속력을 가지고 몇 초 동안 작용했다를 알면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1을 구하고요. 1을 구한 다음에 1을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푼 거예요. 6번 볼게요. 그림과 같은 지뢰를 사용해서 물체를 들어올리는 일을 했다. 이번엔 숫자로 안 나와 있고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어렵지요? 볼게요. 지뢰죠. 지뢰 문제다. 힘의 이득이 있다. 그런데 A, B의 길이에 따라서 힘의 이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길이가 똑같으면 힘이 똑같이 들죠. B가 더 짧으면 힘이 많이 들죠. 그래서 꼭 그렇다는 건 아니겠죠. 다음에 A가 길면 힘이 더 많이 들겠죠. 다음에 AB의 크기가 같으면 무게만큼 힘이 들겠죠. 이번엔 같은 만큼. 그래서 3번 설명은 맞고요. A가 길면 지뢰, 사람은 조금만 잡아당겨도 되겠죠. 다음에 B가 길면 힘은 이득이 있고 이동거리가 길어지고 일의 이득은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페이지 볼게요. 세 번째 페이지에서 그림과 같이 저울을 사용해서 지뢰가 수평면에 될 때 추를 들어올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번엔 친절하게 표로 되어 있습니다. 잘 봤더니요, A, B, C 다음보다 위치가 달라요. 그럴 때 각각의 칸에 맞는 것을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냐? 저울의 눈금과 잡아당긴 거리가 됐으니까 곱하기 한 답이 같아야 돼요. 전부 다 1의 원리니까. 그래서 A를 곱하면 30이 나오죠? 그러면 3이랑 뭘 곱해야 30이 나올까요? 당연히 10이겠죠? 그 다음에 기억이랑 뭘 곱해야 15가 나올까요? 당연히 2겠지요. 그래서 알맞은 걸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8번 한일량이 가장 많은 거 모두 다 같죠? 일은 도구를 사용할 때 일량이 같다. 이거 반복이에요. 제가 이런 문제를 풀기를 사실 싫어하는데 이거는 반복해서예요. 여러분들은 반복이 필요하지만 저는 반복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도 이제 문제에서 반복을 계속하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잘 풀 수 있도록 해요. 3번은요, 제가 가르쳐 주지 않았고요. 우리 교과서에도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굳이 풀어준다고 하면, 사실 안 풀고 싶은데 풀어준다고 하면 하나 힌트만 말할 거예요. 뭐냐? 이거는 축바퀴라는 도구인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해서 문제를 못 풀 수도 있지만 이건 난생 처음 봐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 원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봤더니 반지름이 10cm, 반지름이 20cm래요. 그러면 이 원주는 어떻게 될까요? 원주의 정의는요, 2파이 R이에요. 무슨 뜻이냐? 반지름 곱하기 2배 곱하기 3.14거든요. 그 소리는 반지름이 증가를 하면 원주도 증가를 하는데 한 번 곱하니까 비례가 되겠죠. 즉 얘의 길이와 얘의 길이는 정확히 2배 차이가 날 거예요. 이동거리가 2배 차이 난다는 소리예요. 축바퀴라는 도구는 얘랑 얘가 서로 붙어 있어요.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붙어 있어요. 이거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 실이 걸려 있고 여기도 실이 걸려 있어요. 이거 돌아가면 여기도 돌아가겠죠. 그래서 여기 돌아가는 거리가 여기 돌아가는 거리의 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동거리가 반이 돼요. 그러면 힘이 2배가 되겠죠. 여기는 이동거리가 2배예요. 그러니까 힘이 반으로 되겠지요. 그런 관계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축바퀴에 연결된 줄을 100N의 힘으로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면 줄이 100N이면 100N이 적혀있으면 추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2배짜리니까 추는 200N짜리예요. 그래서 물체가 2m 올라가니까 물체가 1m 올라갔으니까 1 곱하기 200 해서 200줄이 나와요. 곱하기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원리만 생각하시면 돼요.
10번 문제 볼게요. 이건 고정도르래 움직이는 도르래 문제죠. 그림과 같이 도르래 두 종류의 도르래가 있는데 100N의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A는 100N이 필요하고요. B는 잘 보시면 B는 어떻게 될까요? 줄이 두 개가 100N을 나눴으니까 50N이 필요하겠죠. 11번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줄을 잡아당겨 무게가 100N의 물체를 등속으로 들어올린다. 움직 도르래 양쪽의 줄에 도르래를 들어올리는 힘의 크기는 얼마인가 해서 A의 얼마, B의 얼마. 당연히 반반이겠죠? 50씩 적으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배우지 않았어도 알아야 정상일 거예요, 아마. 12번 문제. 10번 문제 잘 봤더니요.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이 크기가 커진 게 아니라 경사가 좀 달라졌어요. 크기도 다르지만. 기울기가 서로 다른 두 빗면을 사용해서 등속 운동을 할 때 힘의 비를 구하여라. 근데 물체는 같은 물체를 사용하겠죠. 조건이 하나 빠졌죠. 물체는 뭐 같은 물체다라고 되겠죠. 그럴 때 힘의 비를 구하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비를 구할 때는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 이 문제를 천천히 볼 때 잘 보시면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1m, 여기 2m, 여기 물체가 있어요. 이게 힘이 F1이래요. 그 다음에 똑같은 물체인데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2m, 여기가 3m래요. 그래서 요 힘이 F3이래요. 이거 빗면에 대한 정의로 풀 건데요. 잘 보시면 이거를 이만큼의 스케일로 이동할게요. 2배짜리 2m짜리로 만듭시다. 이것도 2m.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편할 거예요. 이게 2m 되면 여기는 몇 m가 될까요? 3m가 되겠죠? 똑같이 2배씩. 이거 높이 2배니까 여기도 2배가 되겠죠? 그래서 3m짜리 만들었고요. 이제 F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힘과 이 힘을 서로 B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각각의 힘을 알아야 되는데 F1은 모르겠지만 얘 무게 W는 서로 같이요. W. 무게는 같을 거예요. 선생님이 W라는 영어 단어 선택한 이유는 weight라는 약자를 써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W는 F1 곱하기 4m가 될 거예요. 이 W가 무슨 뜻이냐? 이 이동거리고요. W 들어올린 1이에요. 들어올린 1. 들어올린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죠. 힘 곱하기 이동거리 빗면이잖아요. 요거 볼게요. 이 W 물체가 같으니까는 F2 곱하기 3m죠. 서로 같네요. 이게 서로 같죠? 그러면 딱 봤을 때 답이 같잖아요. 그러면은 F1 4F1은 3F2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B는 어떻게 될까요? B는 서로 이 답이 같아야 되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두 개가 답이 같으려면 3하고 4라고 쓰면 12 같지요? 그래서 3대4가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식으로 그나마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그 다음 띄워볼게요. 13번 문제 푼 학생들이 많이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림과 같이 사람이 빗면과 도르래를 사용하여 무게가 150N의 물체를 1m만큼 들어올렸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가 2m인데 역시 반땅만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반땅만 1m만큼 들어올렸다. 그러면 이제 물체를 잘 보시면 무게가 150N이고요. 들어올린 높이는 1m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50 곱하기 1m, 150줄의 일을 했어요. 그래서 1회양 150줄 중에서 고르면 될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면 요 힘이 문제죠. 힘은 얼마가 들까? 잘 봤더니 이번에는 그냥 전체로 들어올릴 때 힘을 생각할게요. 이거 150이 필요하겠죠? 150 곱하기 2에서 300줄의 일을 할 거예요. 끝까지 올라가면. 끝까지 올라가면 300줄의 일을 하는데 이 길이가 3m거든요. 3m 곱하기 어떤 숫자가 300줄이 나올까요? 그래서 들어올린 힘은 100N이 될 거예요. 빗면으로. 그래서 100m 선택하시고 150줄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14번 볼게요.
어떤 사람이 어떤 도구를 써서 무게가 1000N인 물체를 1m 들어올리는 동안에 도구를 잡아당긴 거리가 5m다. 무척 길죠? 사람이 가한 힘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길 때는 분석을 할 거예요. 이거 모두 다 첫 단원, 여기 3단원의 문제는 웬만하면 그림 그려서 서로 이미지화해서 어떻다 하면 좋을 거예요. 무게는 1000N 적혀 있고요. 이 물체를 1m 이동할 거예요. 그럼 이게 1을 구할 수가 있네요. 1의 양은 1000줄이에요. 1000줄. 그런데 잘 봤더니 사람이 도구를 잡아당기기 5m를 이동했대요. 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일의 이동이에요. 사람이 열심히 5m를 이동시켰대요. 그래도 도구를 쓴 거니까 1000줄을 썼죠. 제가 쓴 원리가 1의 원리예요. 그러면 얼마일까요? 가 문제네요. 200N이죠? 200 곱하기 5가 1000일 거예요. 다음에 15번 여러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일을 할 때 이득과 손해를 설명한 것을 옳은 것은 옳은 걸 찾는 거죠. 빗면을 사용하면 힘의 이득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빗면은 항상 빗면은 이거보다 항상 길어요. 그러니까 힘의 이득 항상 있어요. 다음에 지뢰를 사용하면 일의 이득 없지요. 틀렸고요. 고정 도르를 사용하면 힘의 이득 없다고 가르쳐줬고요. 움직이는 도르를 사용하면 힘은 항상 이동하죠. 일단 반땅이 기본이니까요. 다음에 축바퀴를 사용하면 일의 이득이 없지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예.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일과 에너지 파트는 다음번 파일에서 할게요.